빼곡한 지붕들이 미끈한 새 아파트에 밀려나고 있는 고갯마루의 한 지하방. 노인은 늘 혼자다. 그러나 노인의 거죽은 늙고 쓸쓸해도 그의 뱃속에 든 소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심청이 정신없게 놔두고 요번 시원선이네다. 토하동은 어디며 무릉은 어디며죠. 판소리 적벽가의 인간문화재 한승호. 반세기를 넘도록 세상의 외면 속에 고독했던 아직 우리 곁의 광대. 그가 오늘 세상을 깨운다. 세월은 흔적을 내고 만다. 새벽 산책 끝에 노인에겐 뇌경색이 덮쳤다. 단지 노인이었다는 것 외에 그에겐 이 같은 현실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해야지. 해야지. 다시 공연을 하고 싶으시죠? 오늘 우리의 소리는 화려하고 대중적이다. 오늘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소리인가, 우스운 몸짓과 음악과 조명들인가. 터지는 웃음들 속에 한승호의 마음은 그늘진다. 소리 하나로 세상을 휘둘렀던 한승호가 아닌가. 그 소리 위하여 처자도 건사하지 못한 그였다. 신봉산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애기 낳고 병든다고 사람이 다 죽거든. 그런 말 말고 너희시면 내 의가에 나가서 문외하에 약재 가지고 올 테니 그런 말 말고 너희 쓰시오. 신봉사가 의계를 찾아가 문외하야 약을 지어가지고 들어와 귀대기네를 불러 수윗은 반복으로 약을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이 약을 먹읍시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코치 키운답니다. 어서 일어나 약을 먹읍시다. 암만 불러본 적은 죽은 곽씨 부인이 대답을 리가 했나. 신봉사 의심이나 맥을 짚어보니 사지에 맥이 딱 꽂고 콧궁지를 만져보니 찬바람이 도니 그지야 죽은 줄 알고 허하 얘가 웬 말이냐. 허하 왔다 동네 사람들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참으로 죽었냐.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 가지 말고 머리 마태가 가니었다가 극락세계 가다고 이제 머리 나게 올 것을 양동 화려하니라. 평등 사전이라더니 약이 모두 원소로구나.
굴리고 내지르고 엇붙여가며 한승호는 누구도 갖지 못한 우뚝한 소리 세계를 세웠다. 박자는 1초도 안 틀려. 기가 막힌 장발이야, 박자는. 왜? 얘가 꽉 쩔었어. 말이 그렇지 한 50년 이상 60년을 했더니 오직 허겠어. 그 한승호 선생의 아구성이라든가 그 목 넘어가는 매끄러운 맛 같은 것은 대단한 수련을 통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소리의 맛인데요. 그러한 것을 참 재미있게 맛있게 구사하는 점이 여타의 명창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소리 맛을 지니고 있다. 자유롭게 쫙 만들어내고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치듯이 쫙 뱉어내는데 그 속에서 뭔가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 아주 독특한 매력. 마치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 쓰는 초서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특유의 엇붙임 각군역질 아유성을 가진 한승호는 이미 10대 어린 나이에 생애 화려한 시절을 열었다. 조선말 판소리는 오명창 시대를 열며 기울어가는 국군을 위로했고 소년 명창 한승호는 나라님 앞에 섰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덕목들을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등 5마당에 실은 판소리는 인간의 목줄기 하나로 엮어내는 최고의 문학이자 음악이며 공연예술이었다. 그때 판소리의 중심엔 소리꾼들을 대접했던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온 나라의 소리꾼은 200여 명을 헤아렸다. 고종 황제와 의친왕 또한 소리 듣는 데 뛰어난 귀명창들이었지만 소년 명창 한승호는 그들의 까다로운 귀를 흡족해 했다. 그분이 운벽증을 나오셨는데 초안가를 할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 초안가를 한참 앉아 듣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좋다고. 그때 그 어른을 봤다고. 얘가 그 어른 집이요. 운영궁. 얘가 저 의친왕 집이라고. 7살에 소리길로 들어선 한승호가 서울에 올라온 것이 1936년 14살 때. 얘가 상학연구짜리인데 그가 찾아간 곳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판소리의 꽃을 피운 조선 성악연구회였다. 제가 송 선생님 방이고 얘가 정 선생님 방인데 야 이렇게 변했구나. 참 많이 변했다. 조선 성악이란 이름을 당당히 내걸었던 그곳. 모여든 명창들의 자부심은 이름만큼이나 당당했다. 조선 성악연구회. 일본 세계 문화와 함께 활동 사진이나 심파극의 바람이 거세지자 창악인들은 조선 성악연구회를 만들어 힘을 모았고 170여 명의 회원을 거느렸다. 조선 성악연구회를 이끈 인물이 송만갑이나 이동백, 김창룡, 정정열 같은 국창들. 한승호는 그들의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목격했고 그들에게 배우며 생의 외길을 선택했다. 황제가 좋다, 잘했나 이런 정도래.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어전에서 임금이 손잡았다 어찌 뭐 그렇게 소리지 않냐고 그냥 금토시 그냥 찍어버리더라고 어전 요새 말하자면 내각에서 딱 그냥 찍어버려. 나도 버려야지. 나도 저렇게 해서 버려야지. 한승호가 나라님과 국창들이 아끼는 소년 명창이 되기까진 지독한 독공의 세월이 있었다. 그의 한 독공터가 무등산 깊은 약사사. 한승호는 소리 집안에서 났다. 동학교도였던 할아버지는 일본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7살의 소리길에 들어선 그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절제와 끈기로 소리와 씨름했다.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공부 안 하고 이제 많이 쉬고 하는 날이 얼마 안 돼요. 밥 먹으면 공부, 잠 깨도 공부. 기연이 해야겠다. 죽어도 해야겠다. 그거요. 네, 뭐 변함이 없어. 그의 우직한 독공은 무엇을 향했던가. 한승호의 독공은 보이지 않는 스승을 그리며 하늘 높이 누각을 지어간 세월이었다. 시문가객의 산실이던 능주 땅 영벽정은 한승호가 그토록 찾던 김채만의 소리터. 그러나 김채만은 만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김채만. 좋은 목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오장육부를 긁어대는 서편제의 절창을 이룬 인물. 그러나 정상품 통정대부까지 올랐다고 전해지는 그는 46의 나이로 삶을 마쳤다. 좋은 목을 타거나 굵고 힘있게 내지르는 동편제에 비해 서편제는 오래 갈구 닦아 애간장을 녹이는 소리다. 서편제는 박유전을 시조로 이날치 김채만에게 이어졌고 김채만제는 한승호의 아버지 한성태 등에 이어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찍 타계했고 박동실은 목을 잃었다. 보도 못 오고 나는 그분 소리 듣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알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 공부를 해라.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서. 하여간 돌아다니면 만나질 것이다. 강진도 안 나 있고 하순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못 만나겠더라. 그런 분이 있어. 그분이 말하는 분은 하순수 만났어요. 맨밥이라고 밥 먹고 음식 반찬 안 먹는 맨밥이라는 영감이 있어. 동양 공부했지. 동양 공부. 서름 공부 많이 했어. 그 찾아다니면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소리라 해서 사라진 소리는 아니다. 한승호는 끝도 없이 걸었다. 맨밥 노인이나 상장수 노인 같은 이름 없는 소리꾼들을 찾아
김채만제를 동냥한 시간. 그건 고된 가난길이었을 때 비단 같은 가난길이었다. 소리연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 옷이 없어서 옷 입을 생각이 없어. 한나 입으면 그냥 여름 내 입어놓은 것이 소금이 옷에서 떨어져. 그리고 그냥 혼자 톡고만 하면 천장에 소리를 난다고. 날새기를 해요. 등잔불을 켜놓고 소리를 하면 탄 것이가 코로 들어가고는 가래까지 그냥 시커매. 춤까지 밭으면 시커매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듯 서름과 두려움. 그러나 한승호는 어느새 김채만과는 또 다른 자기 세계를 세웠다. 맞지 못하여 장건 상경 제문에 훈련 봉상이 던지면서 개각이 음료 김폭파도가 주저가지 뭐냥 보고 간단히 지는지라. 한때 외롭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전국의 명창들과 민족 지사들로 북적였던 담양 지실초당. 지실초당은 민족주의자이며 만석군이던 박석기 선생이 민족혼을 잇고자 수많은 명창을 길러내던 곳. 소년기를 막 넘긴 한승호는 이곳에서 판소리사의 길이 남을 소리벗들과 만난다. 흩어져 공궁했던 소리꾼들. 한 사람의 성각자를 통한 그들의 만남은 공궁함을 소리의 풍요로움으로 바꾸어냈다. 그리하여 시대가 변해도 쟁쟁했던 김소희, 한갑득, 한혜순 등 명인 명창들을 낳는다.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판소리의 정통 맥을 이어갔던 그 시절은 한승호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학창 시절처럼 남아있다. 박귀, 김소희, 한혜순이 여럿이요. 한 20명이었어요. 진탕치고 노상 공부하고. 민족지사 박석기가 민족음악당 같은 지실초당을 꾸려내는 데는 또 한 사람의 대들보가 있었다. 박동실, 김채만제, 서편제를 이어 광주의 속골 명창들을 이끌었고 대방공간에선 안중근, 유관순 등 열사가를 창작해 민족음악의 위상을 바로 세웠던 이 땅의 진정한 소리선생. 그러나 한승호 등 명창 30여 명을 길러내고 창극 발전에도 힘쓴 그는 우리의 판소리사에서 지워졌다. 한국 전쟁 뒤 월북한 때문이다. 지실초당 시절 한승호는 순천을 오갔다. 소리를 실컷 불러댈 수 있었던 예향 순천. 너른 곡창을 낀 순천엔 천석군, 만석군이 많았다.
그들은 기생들의 권번을 중심으로 노름을 베풀었고 한승호의 소리는 옥당 소리 들으며 후하게 대접받았다. 규명창들을 앞에 두고 소리가 바닥나도록 불러댄다는 것은 소리꾼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더욱이 그들 앞엔 자신들의 노래를 한시로 칭송하고 명창의 이름으로 사진을 남겨준 조용한 후원자까지 있었다. 일제하에 농민운동과 노동야학을 이끌다 민족예술에 관심을 기울인 이영민 선생이었다. 그러나 소리 대접과 후원은 짧았던 시절뿐 한승호는 다시 외로운 독공길에 들어간다. 당장 물어보고 싶은 데 없어. 그분들이 있으시면 소리 내가 더 잘했을 거예요. 못하지만은 그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잘했다고. 배울 데가 없어. 그분들은 소리가 첩첩이요, 첩첩. 첩첩. 고기 첩첩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맛이 없는데 그분들 해야 얼치고 소리가 나. 가서 들어보고 그 옆에 가까이 가지고 온다고. 요새 아니야. 일제를 뚫고 화려했던 판소리계는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만다. 1930년대 중반부터 만병통치의 유혹으로 아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아편 환자가 급증할 때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일제는 1942년 느닷없이 아편 환자를 체포해들였다. 창학인들 사이엔 저들의 민족문화 말살 음모였다는 비난이 거셌고 한승호는 스승과 벗들을 잃었다. 일본 놈이 야편을 갖다 퍼쳐놨어. 그래서 인텔이라 하면 이것을 맞아야 된다고 이 죽일 놈들이 우리를 배려놨다고. 목이 안 나왔대도 야편을 해야 소리도 허겁고 그놈의 것이 뭐진 거 야편을 하면 그렇게 그냥 몸뚱이가 둥둥 떠갖고 공중에서 날아다닌다요. 그래서 그놈의 것을 뭐다 하고 했다 하면 맛을 안 사람들은 띠들 못 오고 그랬는가 봐요. 전쟁은 한승호를 더 깊은 암흑으로 몰아넣었다. 그 시절 예술은 단지 위안이었다. 여성 국극이 인기를 끌면서 24개에 이르는 여성 공연단이 난립하더니 내용은 경쟁적으로 자극적이 돼갔다. 판소리계도 변해갔다. 1960년대 창극 무대는 커져갔지만 외모가 중시되던 창극 무대에서 한승호는 단역이었다. 돈을 모아 소리 공부를 하기 위한 마지못한 타협이었다. 그 여름철에 더웠고 그러니까 그 두꺼운 옷을 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배 같은 것을 입었는데 뭐이 보일 정도였었다고. 곧 그렇게 가난해도 어디 가서 얼른 누가 와서 노래 불러달라면 거기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지금 가난한데 내가 저녁에 여정에서 누가 불러서 가서 소리를 하면 요새 따라 말하면 한 20만 원 생기겠는데 누가 와서 귀때 부르면 한승호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나 그거 못해 그리고 안 갑니다. 안 가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한승호가 창극단의 단역을 맡기까진 뼈저린 배고픔이 있었다. 전쟁 뒤 문화는 다양해졌지만 한승호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사라진 것이다. 영화와 트로트로 대표되는 신문화 앞에 정통 판소리는 그저 낡고 고루한 문화일 뿐이었다. 예, 여기죠. 여기. 예.
예. 80생에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생애 수치.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는 소리를 팔았노라 했다. 광주 양림동 다리 밑이었다. 약장수 일행에 끼어 사입이 만병통치하게 자신의 소리를 끼워 팔며 삼류 소리꾼으로 자신을 내던졌던 참혹한 기억. 이거다 이거 부근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 앉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저기서 노래 부르고 또 나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어요. 그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어요. 예. 너무도 절박했다. 너무 굶다 보니 나 죽어 누가 시신을 치워주랴 두려웠었다.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의 행적을 누가 탓하랴. 그러나 소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한승호에게 그 시절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말이 아니지. 말이 아니. 한 며칠 하고는 그냥 허도 못하고 안 하고 나 그랬다고. 죽으러 가는 것도 같이. 죽으러 가는 사형 향해 가는 것도 겉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처음 들어볼 때는 우습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그렇게 배가 고팠다. 그렇게 슬픔을 당했다. 뭐 생각할수록 안 잊어버리지. 나보다 더한 사람도 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한승호에게 소리는 그토록 숭고하다. 만날 수 없는 소리를 찾아 배고픔과 서름 속에 살면서도 그 소리 좋으니 술 한잔 받으라 하는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세월. 춘향전, 심청전 다 남편한테 열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것이 내가 할 일 아니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으나 돈도 잃었고 아무것도 잃었고 소리 하다가 소리로 죽어요. 소리로 죽는 것이 내가 원이라고. 이거 웬일이냐? 1970년대가 돼서야 한승호는 세상 빛을 쬐었다. 공식적인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은 박록주, 박초월, 김소희 등 이미 서울 무대에 익숙해 있던 대가들. 뒤늦게나마 한승호는 인간 문화재의 반열에 오른다. 적벽가는 과거에도 소리꾼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을 만큼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소리다. 소리가 보통 사람들은 내기 어려운, 하기 어려운 그런 성음과 발성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맛있고 멋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술성은 아주 당시에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역경을 뚫고 올라온 소리. 적벽강에 불을 지르듯 그의 소리는 악보로는 그릴 수 없는 세계에 있다. 국립국악원 연주 단원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무대도 없고 제자도 없는 한승호는 이후에도 늘 돈을 꾸러 다니며 살았다.
돈이 되는 일이라도 나서지 않고 소리가 없을 땐 어디서고 늘 언저리 사람. 그렇게 오늘까지 왔다. 이 삶아야 저 삶아야 한승호의 가치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 음반을 복원하려다 먼지 쌓인 유성기 음반들을 발견한 것이다. 거기엔 정형화된 지금의 판소리와는 전혀 다른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는 곧제 소리들이 있었다. 국악인들조차 그 소리들 속에서야 비로소 조선말 판소리의 정신을 이은 한승호의 소리에 귀가 뚫렸다. 이런 판소리가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놀라웠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이제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서 현대 판소리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과연 판소리 미학이라는 것이 뭔가, 판소리의 진짜 아름다움이라든가 아니면 판소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일종의 그 반성이나 의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들 녹음이 안 남아 있었다면 판소리가 그렇게 굉장한 예술이었다는 것도 아마 증명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판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간 그런 명창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리만이 아니다. 한승호는 가락 사이의 사설 안일이나 몸동작 발림에 있어서도 보는 이를 몰입시킨다. 뛰어난 문학가요 연기자다. 여태 눈을 못 뜨셨어. 날다리 아버지라고 여태 눈을 못 뜨냐고 말소리가 듣든 말이야. 말소리가 듣든 말. 내 딸 심청인가 연거를 얻고 나가. 내 딸 심청이가 여기로 와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눈이 떨어지려고 하는지 눈가시 섬섬섬섬섬섬. 어디 보자. 눈을 딱 덮어놓는다. 한승호는 지금도 무대가 많지 않다. 그나마 무대에 서보는 때가 지역 축제가 많은 가을철. 고창 자다가도 아마 잠꼬대로 고창 그렇게 생겼어. 예. 고창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각설이를 배출한 고창 각설이. 연로한 관객들이 있다곤 하지만 명창이 서기에 만족스러운 무대는 아니다. 바로 고창에서 난 의상 수발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지방 공연. 그러나 그에겐 늘 그러했던 일이다. 어따 아이고 어쩐 일인가? 우리 한 선생 정말 반갑습니다. 만난 게 더 반갑네. 예. 반가워. 오늘 하여튼 우리 네. 대가 선생님 예, 오늘 좋은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좋네. 참 옛날을 생각하면은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형님도 조금 늙어 가시네요. 야, 자네 남고 나 남고 누구 남았냐? 성분이 남았지. 예, 저 광주 김성구. 예. 이제 그의 앞엔 소리 무대가 많이 남지 않았다. 아이고 좋다. 너를 여기서 맞다거나 양보같이는 생각하지. 죽여지는 내가 아닌 걸 대로 내가 쏟아지는 내가 가는 배모 모르고 오는 배 바라보지. 배폭 아래가 대대한 마도 흉아 복식어야 돼. 둘을 정통이 내리거나 고수 정철호 선생에게서도 한승호 명창에게서도 근래에 드문 소리가 터져나왔다. 적지도 독대니 보가 개빠른 다리 해상으로 그러나 그들의 빼어난 소리에 객석은 이해를 갖추지 못했다. 전통이라면 고개부터 돌리고 마는 오늘. 소소리 광수
뱃머리 배 그의 추상 같은 자존심을 어찌할까. 오늘 어떠셨어요? 그대로 아니 오늘 너무 그 손님들이 없어갖고 괜찮아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기 그런더라고. 기분 안 나쁘? 괜찮아요. 소리는 어떠셨어요?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다 기분이 그래도 됐어요. 그래도 구창이 소리구장인데. 예, 됐습니다. 한승호는 소리의 대를 잊지 못했다. 몇몇이 제자 삼아달라 찾아오긴 했지만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의 소리 앞에 모두들 발길을 돌렸다. 여기 악보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 오늘 막 마사라정화 그러면 또 내일 또 기분 좋으시면은 가르치게 마사라정화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제 저거 틀려. 그냥 그렇게 해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왜 저 오래 배우시지? 아유.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우기 소화를 못해요. 저희가 이런 막 올라가는 목 이렇게 선생님 막 그냥 자제로 막 하시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좀. 내 소리는 제가 숨 못 내. 제가 딴 소리 하지 아니요. 가사 기면으로 돌리고 우주로 돌리고 있는 걸 지각을 가야 돼. 듣고는 안 돼. 안 돼요, 지금은. 뱃속에 진짜 소리를 가졌지만 진짜 소리를 가졌기에 고독했던 생애. 그런 마음 한켠에 늘 머물던 고향 광주인데 그이는 살던 터와 이웃들을 찾지 못한다. 옛날 중앙극장 안에 있었어. 요식이요. 아하. 소리길 위해서 생의 근본을 잃은 것은 아닌가. 어디 가긴가? 찾아낸 이는 한때 그와 호흡을 맞췄던 고수 김성권 선생, 김채만의 종손자 되는이다. 성권이 있는가? 여긴가? 안녕하신가? 오랜만이야. 무형문화재인 그 또한 빛발에 가기는 마찬가지. 한 50년 전가? 한 50년 뒤에 광주 뜬 제가? 한 50년 되지. 속상 그냥 베풀고. 쭉 한 50년 동안을 기림농사 사네. 그대로 기림농 살아. 잘 됐어. 전수생들은 이제 있는 그 의무상 가르쳐 공으로 가르쳐줘야 그래야 월급 받으면 고생할게. 그러면 월급 안 준다는 통에 망구탱이 늙어갖고는 꼬불꼬불하니 밥들 못 차려줘. 그러니까 그냥 식당에 가서 삼고를 낫게. 월급 주면 밥 사먹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밥 사먹으라고 월급을 준 것이야. 백발의 명인 명창 사이엔 긴 말이 이어지질 않는다. 50 넘으면 안 쓰지. 그저 시절이 다 된 게 아닌가. 50 넘으면 안 쓰죠. 술잔 사이에 확인이 오갈 뿐. 오랜만에 그가 목욕제에게 단발을 한다. 그러나 마음은 진창이다. 가끔 눈물이 나온다고 이제 눈물이 나오고
앉으시면 그냥 눈물이 스르르 흘러.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응어리는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며 확연하게 깊어간다. 명창의 이름을 얻기 위하여. 인간 한승호는 인간이길 다 했던가. 그는 할아버지의 묘소도 아버지의 묘소도 모른다. 조상 앞에 면목을 세우지 못하고 외동딸은 아이적에 연락이 끊겼으며 제자들은 작파해버렸어도 소리 하나 떠받들고 80생에 이제야 겨우 어머니를 찾는다. 편안하게 계시지요. 어머니 강주 대전 사심서 그 화려하시던 저만 이제 다 없어지고 어머니 묘에 누기신 걸 보니까 눈물이 나요. 아버지의 소리에 반해 광대에게 시집오기를 자청했던 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조차 내세울 게 없는 오늘.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좋은 제자나 몇 명 만들어 놓고 가면 오는 게 없어. 가르쳐 봐야 안 돼. 안 돼. 열심히 하라야, 열심히 해라. 안 돼. The texts of only 5 still remain recorded. 대한민국이 자신의 진짜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사이 유네스코는 한국의 판소리에 The 주목했다. Song of Hungo, the Song of the Underwater Palace, and the Song of the Red Cliff. 인류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무형의 걸작 유산. 유네스코에선 판소리가 세계 유일의 희소성이 있다는 점과 창조성, 예술성 등의 높은 점수를 두고 현재 이를 심사 중에 있다. 그러나 한승호, 그의 목젖 뒤에 숨겨진 인류의 걸작 유산은 정작 외면되고 있다. 그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음조차 안 되고 또 그분밖에 모르는 그런 던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승호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개성적인 판소리가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성적인 판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 또는 그런 판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진 박동진 선생이라든가 한승호 선생 같은 분들의 소리 정도인데, 이런 분들의 소리 이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소리 정신 같은 것들을 좀 더 새겨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간 국악도 CD 목록들을 갖게 됐지만 이젠 인생을 건 소리 수업도 사라졌고 진짜 소리를 찾는 귀명창들도 거의 없다. 정형화된 교수법과 점수를 위한 소리 학습이 문화의 다양성에 답하는 국악의 얼굴이다. 그 다양성 속에도 한승호는 없다. 자식 있으면 소리 가르쳐요. 나는 다른 거 안 가르쳐. 그리고 소리 한 것을 나는 행복으로 알았어요. 서름 받고 못 살고 해도 많은 사람한테 들려주고 얼마나 줬어. 아무것도 원이 없어. 소리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
절절 끓는 마음을 육신이 받쳐주지 못한 채 한승호는 아직 병원에 있다. 세상은 그의 뱃속에 든 진짜 소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마는가. 봄볕은 속살까지 와닿는데 소리의 화려한 시절을 꿈꾸었던 고독한 광대 위론 아직 차가운 겨울이다. 쑥대머리 귀신 분명 장마국방 그의 천돌이 이 말이 제대로 받아 산성에서 방포일성이고 사랑해가 분비물로 방세고 산마저 떨어지고 커가버정게 전마 나마 소리 터덤